1917이 좀 앞서고 있다. 기생충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감독상보다 각본상의 수상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스카 레이스 중에서 기생충과 1917이 경쟁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1917이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7이 사실 그전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골든글러브 상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으면서 상당히 크게 부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열렸던 미국 제작자 조합과 그다음 미국 감독 조합에서 최고상을 각각 받았거든요. 근데 제작자 조합상, 특히나 감독 조합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받거나 작품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17이 좀 앞서고 있다.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명칭으로 수여됐던 상이고요. 미국 언론에서도 자물쇠를 잠궈놨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한국식 표현으로 바꾸면 떼놓은 당상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제장편영화상 수상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페인 앤 글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인 앤 글로리는 알모도바르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고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을 했는데요.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지금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 중에서는 기생충과 페인 앤 글로리가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각본상은 말 그대로 좋은 각본에다가 주는 상인데요. 각본상 같은 경우에는 원스 인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것 같고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골든글러브 상에서 각본상을 받았고요. 그때 기생충도 이제 후보로 올라갔는데 경쟁 끝에 기생충이 밀렸고요. 두 작품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랑 기생충이 작년 칸느 영화제에서 이제 경쟁 부분에서 이제 경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영화가 각본상 그리고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 등에서도 이제 올해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감독상보다 각본상의 수상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각본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열렸던 미국 작가조합상에서 영화부문 각본상을 받았거든요. 이 부문을 만든 이래 50년 역사상 외국 영화, 해외 영화에 준 첫 사례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미국 작가조합이기 때문에 영어로 만들어진 영화, 특히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위주로 상을 주었고 상당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각본상 수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감독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917에 샘 멘데스 감독이 강세를 드러내고 있어서요. 감독상이 좀 약간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영어로는 베스트 픽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뛰어난 영화한테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이 상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감독이 아니라 제작자입니다. 제작자한테 주는 상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영화 산업의 특징이거든요. 감독의 역할도 크긴 하지만 제작자의 역할이 다른 나라, 이제 유럽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작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작품상은 제작자에게 수여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외 영화가 작품상 후보로 오른 경우가 11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해외 영화가 작품상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했듯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말 그대로 노컬이죠. 노컬이기 때문에 해외 영화에게 작품상 최고상인 작품상을 준다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겠죠.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을 따져보면 기생충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배우조합상에서 최고상인 캐스팅상을 받은 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인들은 다른 나라 영화 잘 안 보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여러 가지 영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미국 영화인들 안에서도 배우들은 특히나 자막 있는 영화를 안 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조합상 최고상을 받았다는 거는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엄청나게 함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핫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이 약점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해외 영화라는 거, 미국 영화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작품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 결혼 이야기,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결혼 이야기랑 그 다음에 배우 출신이죠. 그레타 거익 감독의 작은 아시드의 경쟁을 좀 흥미롭게 봅니다. 두 작품이 그레타 거익하고 노아 바움백 감독 둘이 이제 커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초로 커플끼리 경쟁을 하는 작품상 경쟁하는 경우다라고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뭐 예전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캐슬린 비겔로 감독이 아바타와 허트로커로 경쟁을 한 적이 있죠. 2010년에요. 근데 그때는 경쟁을 하긴 했지만 둘이 이제 헤어진 지 좀 부부 사이였다가 헤어진 지 좀 오래된 경우였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도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커플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시상식 때도 많이 두 사람의 얼굴들이 비치지 않을까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가장 화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2개 부문 이상은 받지 않을까. 일단 국제장편 영화상하고 각본상은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자신을 해보고요. 감독상도 한번 내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술상도 후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하중 미술감독이요. 그래서 미술상도 그렇게 밀리는 형국은 아니거든요. 미술상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2개 아니면 많으면 4개 감독상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많으면 4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